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예리한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덕분에 저희 분석 퀄리티가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오늘 시장 정말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아니었나요? 코스피는 그래도 0.5% 오르면서 간신히 빨간불을 켜줬는데 코스닥은 살짝 밀리면서 마감했죠.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시장 전체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릴 때 진짜 힘 있는 주도주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주인공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든 세 가지 핵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건 자율주행 레이스. 두 번째는 단 하나의 계약으로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바이오의 1조 원짜리 악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시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기업들의 체스게임까지. 이 세 가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바로 자율주행 레이스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러니까 SDV라고 하죠. 이 분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엔진이 몇 마력이냐, 디자인이 얼마나 예쁘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차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라는 거죠.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은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오늘 레이스를 이끈 주역들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오비고,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기업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자율주행 생태계 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드웨어를, 누구는 소프트웨어를, 또 누구는 핵심 부품을 만들죠?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야,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무려 25%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 폭등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에 아주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물론 강점은 아주 뚜렷합니다. 대형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력 알아주고요. 삼성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확 뛰어오르면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를 볼 때는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꼭 체크하는 차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은 오비고입니다. 이 종목의 스토리는 좀 더 재밌는데요. 회사 자체의 소식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인의 움직임 하나 때문에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삼성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S 기업을 인수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오비고의 가치가 시장에서 재조명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시적인 산업의 흐름이 개별 기업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자율주행 랠리,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지금 이 상황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바로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때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물론 그 거품 속에서 아마존 같은 위대한 기업이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혁신적인 기술과 돈을 버는 사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바이오의 1조 원짜리 악수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흔히들 인생 역전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이오 투자의 본질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년간의 노력이 단 하나의 데이터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게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방금 아주 강력한 패, 어쩌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패를 손에 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ABL 바이오입니다. 세계적인 제약사죠. 일라일릴리와 맺은 기술 이전 계약이 미국의 HSSR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HSSR 승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절차를 하나 통과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계약 성사의 가장 큰 산 중 하나를 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 HSR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미국 정부기관이 오케이, 이 계약 진행해도 돼. 독점 문제 없어.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딜이 엎어질 수도 있었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진 거죠.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회사도 기술 이전 소식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옵션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ABL 바이오의 계약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냥 다 대박 아니야?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이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은 없을까요? 천만에요.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어마어마한 총액만 보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돈은 임상 몇 상 통과, 최종 허가 같은 마일스톤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옵션 계약은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어야 진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 기업들의 체스 게임. 기업이 내놓는 공시 하나하나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체스판 위에 말을 놓는 것처럼 한 수 한 수에 다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 흥미로운 수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SK스퀘어는 투자 경고라는 무거운 딱지를 떼어냈고 스맥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코아스는 길고 길었던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각각의 움직임들이 주가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SK스퀘어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투자 경고라는 꼬리표가 붙었었는데 이게 딱 떨어져 나간 겁니다. 즉, 새로운 좋은 소식이 없더라도 주가를 억누르고 있던 족쇄가 풀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저는 기업의 이런 움직임을 볼 때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을 함께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정말 주주들을 위한 결정인지 40%, 아니면 회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 즉 경영 전략의 일부인지 35%, 그것도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위험 신호는 아닌지 25% 말이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수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분석한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바로 이 4단계 접근법입니다. 첫째, SDV나 바이오딜처럼 시장을 이끄는 큰 트렌드를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야 하고요. 둘째, 그 안에서 그냥 유행 따라가지 말고 진짜 실력 있는 리더 기업이 누군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고요.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 20%가 되면 절반은 무조건 이익 실현하고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 미련 없이 손절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이 말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자율주행, 바이오, 기업 공시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어떤 강점과 리스크를 가졌는지 깊이 있게 아는 것. 그게 모든 투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분석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